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미래탐구에서 수학을 맡고 있는 배장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일단은 몇 번 혹시 제가 지금 예비고일 설명회는 아마 2번 들어갔던 것 같은데 혹시 이전에 설명회를 들으셨던 분이 있으실까요? 아니 혹시 처음 오신 분 잠깐만 예. 그러면 혹시나 내용이 중복되면 좀 쳐내려고 했었었는데 일단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내용 설명 좀 그대로 쭉 하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는 또 남아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받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수학 연사분들이 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을 거라서 꼭 짚어야 될 거 하고 수업에 대한 안내 하고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 고1 저희가 이제 내신 1등급 수능 100점을 위해서 이제 지금부터 이번 여름부터 저희 기수가 진행이 될 거고요.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이제 저는 배장윤 선생이고 서울대 수학교육과를 졸업하고 이제 대치미래탐구에서 10년간 상위권이랑 최상위권 대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대 의대부터 이제 의대와 그다음에 뭐 치대, 약대 이렇게 수의대 학생들도 많이 갔고 서울대도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상위권을 지금 이 예비 고1 시기부터 저희가 고3 1학기 미적분 내신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졸업을 하고 다시 이제 새 기수가 이 여름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지금 이번에 오늘까지 해가지고 거의 대다수의 학교들이 내신을 이렇게 쳤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경기 단대 영동 강남구 학교부터 일부의 서초 송파 학생들이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각각의 학생들이 최신의 이제 내신 1등급을 다 학교별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내신은 쳤는데 이번에도 잘 봤지만 이제 다음 주쯤 되면 집계가 되기 때문에 다음번에 2학기 설명이 되면 아마 또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예, 결과는 개인 정보라서 이건 안 찍으셔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 1등급 가장 궁금하신 게 이제 내신 1등급을 해야 되는데 선배들의 1등급과 저희의 1등급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는 4% 약간 극상위가 1등급이었고 지금 이제 저희가 상위권 10%가 1등급인데 조금 문이 약간은 넉넉해졌어요. 근데 넉넉해졌는데 생각보다 넓진 않습니다.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경기고가 이제 최근에 시험을 봤는데 경기고 애들이 다 잘하죠. 잘하다 보니까 시험이 근데 생각대로 이렇게 2번 다 중간 기말이 쉽게 나온 학교는 사실 경기고에서는 없었습니다. 항상 어렵게 나왔는데 이번에 2번 다 무난했어요. 그래서 한 개씩 틀리니까 거의 지금 이게 이 정도 틀리면 3등급이 될까 안 될까? 3등급은 이제 11% 미만이거든요. 애들이 다 잘하는데도 하나씩 실수를 해버리면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이 10% 1등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 1등급이 이거는 어찌됐든 안전하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조금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1등급을 할까에 대한 부분인데 좀 꼭 체크를 해두셔야 될 거는 첫 번째는 아까 이제 절대평가로 돌아서 처음에는 나올 것처럼 했지만 상대평가 5등급제로 그대로 상대평가는 유지가 되고 올해 경기고 이런 것처럼 갑자기 그 해에 시험이 조금 무난한 게 연속으로 나왔을 때 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해버리면 안전하게 1등급 안으로 못 들어갔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예, 2가 뜨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이번 첫 기수는 되게 안전하게 가시는 게 일단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상위권이랑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 수학 과목을 선택한다든지 공부의 양이나 난이도를 조절한다든지 했을 때 절대로 변동 없이 첫 이 기수는 안전하게 가시다가 나중에 좀 보시고서 조절을 하시는 건 맞는데 처음부터 좀 무난하니까 이 정도만 해도 될 거야. 또는 미적분 2는 안 해도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셨다가 나중에 꼭 그게 뒤에 가가지고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도 수능 이 한 번 가지고 매번마다 이 그 뉴스에서 계속 이렇게 막 바뀌는데 이번 기수는 더 그런 게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대비를 해 나가시는 게 맞고요. 어차피 이 대학이나 의대나 서울대나 상위권 학생들을 다 변별해서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을 계속 자질을 요구하고 있고 전공 적합성에서도 미적분 2를 이수를 했는지 그리고 아까 상대평가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느 정도의 등수 같은 1등급도 어느 정도의 이런 그 평균이나 표준 편차나 지표들을 다 보고 들어갈 거기 때문에 안전하게 첫 기수는 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수시파, 정시파, 수시 뭐 한두 번 내신 한두 번 망가졌다고 해서 이제 어그러졌다고 해서 정시로 돌리겠다라는 거는 되게 위험하고요. 역대 최상위 선배들이 다 그랬습니다. 이게 한두 번 망해서 정시로 돌리는 케이스는 현실 도피형 상위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가서 또 성공하느냐? 정교권의
전교에 한 명 정도는 성공합니다. 정시로 돌렸을 때. 근데 그 한 명의 그 예외를 보고서 다 뛰어들었다가 불나방같이 뛰어들었다가 망하는 경우들이 부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역에서 잘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수시든 정시든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최대한 챙기고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부터 해가지고 그 1년간의 정시를 같이 챙기는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는 애들이 내신에서도 수시에서도 정시에서도 잘 가기 때문에 현역은 무조건 내신과 수능 전부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어긋났어도 그대로 계속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만 되고 지금 뭐 수시 반영 비율이 내신 반영 비율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훨씬 더 이 기수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게 수시와 정시를 최대한 다 대비하는 걸로 가시는 게 일단 옳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이 뭐라고 하든 항상 그 본질을 잘 생각하시고 수학 역량을 잘 쌓아두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결론이 그냥 서실 겁니다. 예. 그럼 이제 고등학교 수학 1등급 팁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 시기에 이제 뭘 해야 되냐? 저희가 이제 중3 여름부터 겨울방학 2월달까지 저희가 한 8개월 정도 이 정도를 학생들을 데려가면서 심화를 시키는데 이 시기에 해야 될 거는 가장 넉넉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올바르게 심화하고 학생 스스로 이걸 잘 정리시킨 다음에 심화 문제나 모의기출 변별력 그리고 내신기출 변별력 문제에서 자기가 배웠던 거를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용시키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게 체화의 수준까지 이르러야 내신에서는 안전한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중3 여름부터 내년 2월 달까지 이 단계를 충실하게 밟아 주셔야 되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이제 개념 심화 저희가 소위 말하는 뭐 스킬, 실전 개념도 여기에 들어가지만 문제는 낯선 문제를 만났을 때 뭐 보조선은 어떻게 그을 것이며 도형 문제라면 그다음에 이제 식에 대한 문제면 어떻게 분석할 거냐. 학생이 개념 심화를 스스로 잘 세웠다면 발상을 어떻게 해야 될까가 잘 섰는데 학생이 잘 쌓았는지 안 쌓았는지는 낯선 문제를 만났을 때 거기에 대한 적응력이 있냐 없냐. 그걸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예비고일 때부터 이 시간에 충실하게 다 채우고 내신 대비로 넘어가야만 안전하게 상위권들이 이렇게 안정적인 점수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심화를 잘 하는데 집중적인 역량을 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신에서는 중요한 게 그 저희가 신속 정확 수학을 잘 보려면 신속 정확해야 되는데 어디가 좀 더 무게 중심이 저희가 서야 될까요? 신속함과 그다음에 정확성. 다시는 아시겠지만 정확성에 좀 더 초점이 돼야 합니다. 아무리 빨리 풀어도 아까처럼 하나하나씩 틀리면 3등급 그냥 내려갑니다. 그래서 현재 애들은 2등급 정도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건 당연히 1등급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중킬러 문항을 정확하게 그 다음에 빠르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이 정확성이 기반이 꼭 돼야만 학생들이 안정적인 점수가 나오고요. 시험 볼 때마다 점수가 나중에 내신 기출 보시면 계속 들쑥날쑥 하실 겁니다. 근데 그거를 최대한 좀 잡아주려면 지금부터 학생들이 좀 정확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공부해 나가는 연습을 잘 해둬야 되고요. 그런 걸 지금부터 계속 저희가 피드백을 좀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쌓인 상태에서 심화 문제를 분석하거나 그 다음에 실전 연습을 하고 마지막에 중요한 게 이제 끝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풀어봤다가 제일 위험한데 안 푸는 문제는 없죠 사실은. 뭐 저희가 정석, 뭐 일품, 블랙라벨, 자이스토리 다 푸는데 다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원하는 등급이 안 나오는 이유는 학생이 정확하게 그것들을 올바르게 심화하면서 풀었냐 그리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다음에 안 틀리지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학생이 제대로 하고 있으면 그 학생은 이미 뭐 최상위권인 거고요. 그런 게 안 되는 상위권들은 저희가 수업을 통해서 바르게 피드백을 하고 풀이 첨삭들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첨삭을 되게 많이 해주는 편인데 정규반 학생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최소한의 실수들을 해나가면서 안정적으로 점수가 고득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님이 딱 떨어지시는 걸 좋아하시는데 어디까지를 얼마나 해야 되느냐.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 10개년 지금부터 거꾸로 거슬러서 10개년을 한 10번 정도의 오답 10개년을 10번 다 본다는 게 아니라 한 번 싹 돌리면서 자기가 틀렸던 것들 그리고 애매하게 다음번에 또 한 번 아이디어를 봐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오답을 하고 다시 또 줄여서 틀린 것들과 중요한 것들을 또 오답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반복과 오답을 해나가면 10번 정도 어려운 것들은 하게 될 건데 이런 것들을 오답을 해서 나중에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가 거의 기계적으로 좀 떠오를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떠오른다는 건 그 답이나 풀이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결국 내신은 다 변형 문제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시작하는 방법이 바로바로 떠오를 수 있도록 체화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주적으로 쓰는 건 강남권 내신 기출. 네, 내신 기출은 한 5개년 정도면 충분하고요, 양이.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집은 한 3권에서 4권 정도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도 몇 번 오셨던 분이 있을 테니까 예, 말씀 좀 드리면, 이제 유형별 문제집은 지금으로서 내신 고쟁이가 뭐 충분하게 양과 유형들이 잘 분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기출 문제집은 자히스토리도 많이 쓰긴 하는데 뭐 사관학교랑 뒤에 경찰대 있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봐도 충분한데, 혹시 좀 안정적으로 내신의 적합성을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 마더텅을 가장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미라고 하는 문제집도 있는데, 이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좋은데 처음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건 지금 풀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말고 나중에 학기 중 가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모의기출 변형을 푸실 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풀어야 될 문제집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모의기출 변형을 풀고 싶으시다면 저런 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심화 문제집, 개정교육 과정으로 넘어가도 아직 난이도가 좀 유지가 될 것 같고 자작 문제가 많을 것 같은 학교들로 따지면 이제 휘무는 그대로 아마 유지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수학의 신이나 하이엔드 이런 건 이제 심화 문제집인데, 심화를 좀 쌓기에는 괜찮긴 한데 이 수학의 신은 모의기출 변형이 그래도 꽤 들어 있어서 괜찮은 문제집이긴 합니다. 근데 하이엔드는 약간 사고력 쪽에 좀 더 치중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TOT라든지 하이엔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석, 센, 일품, 블랙라벨 그런 것들을 풀고 오답하는 건 중요하고요. 그걸 하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보고 싶다고 했을 때 동급의 다른 문제집들을 이렇게 쌓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형별 문제집, 모의기출 문제집,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심화형 문제집 이런 것들을 시기별로 잘 나누셔가지고 하시면 되시고요. 뭐 정규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잘 시키면서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를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나중에 또 내신 가게 되면 또 디테일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학생은 조심하자. 예비고일 설명에서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님들이 꼭 간과하시면 안 되시는 게, 우리 애는 잘하겠지. 지금은 그 잘하는 게 나중에 가면 그 자그마한 틈이 엄청나게 커지는데, 둘 다 이 학생들은 맞은 학생입니다. 근데 실제로도 상위권, 최상위권 중에는 어떤 특정 문제는 구조가 이렇게 맞게 되는데 맞은 문제지만 저희 기준에서 이런 게 틀린 것들인 거죠. 왼쪽은 사실은 이걸 머릿속에서 인수분해 가지고 암산으로 풀어도 되는 문제인데 학생이 이제 일일이 다 대입을 해서 안전하게 답을 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시간도 낭비되고 나중에 자그마한 식도 구조를 못 보면 큰 식은 더 구조를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상위권 기준으로는 사실 틀린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게 성적표에는 절대로 안 나가기 때문에 이런 걸 피드백을 계속 해줘야 되고요. 더 위험한 학생들은 이제 쌓기나무 20층을 쌓을 때 몇 개가 필요하냐. 잘 보시면 예, 여기 쫙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이 강남권 친구들은 정확성이 높습니다. 워낙 정확성을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근데 나중에 이 문제가 이제 달라지고 그날의 컨디션이 좀 떨어지고 그러면 무조건 틀리는 거죠. 근데 약간 기민한 친구들 중에서 어머님께 이제 점수를 좀 좋은 점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낭비가 되고 학습의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개차 수열 같이 어떤 수열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적용해서 식을 세워야 되는지 그 발상을 정확하게 하면서 풀고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이런 건 이제 중상위권에서 많이 나오는 실수들이고요. 이제 상위권, 최상위권이 하는 실수들은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2차 함수에 대한 심화 문제나 복잡한 문제가 나왔을 때 잘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쭉 분류를 해서 잘 풉니다. 둘 다 상위권이고 잘 풀었는데 이 풀이들이 틀린 풀이는 아니에요. 정석에 기반한 그런 풀이긴 한데 이렇게 풀게 되면 시간이 내신에서는 한 문항당 거의 2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나중에 실전 갔을 때 시간의 압박이 오면 실수들이 나거나 좀 이게 시간 단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사실은 문제의 구조를 살폈을 때 이게 2차 함수의 성질이라든지 간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떤 2차 함수의 어떤 이런 비율 관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봤다면 이게 사실은 한 줄 풀이도 가능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매번 학생들이 잘 풀고 있는지를 상위권, 최상위권은 계속 좀 잘 첨삭을 해주고 피드백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머님께서 점수만 딱 보시지 말고 이런 것들을 잘 수업에서 녹여서 학생들을 케어를 좀 잘해서 만들어 주시는 게 안정적으로 고등 내신을 대비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생각보다 좀 지체가 됐기 때문에 수업에 대한 부분을 좀 쭉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면요. 이제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수학교육과 출신이기도 하고 이제 정석적인 부분, 올바른 부분을 기반으로 하면서 상위권, 최상위권들이 주 대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심화 개념, 실전 개념을 이제 올바르게 심화하면서 실전에서 적용하고 응용하는 것까지를 수업에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왼쪽에 나중에 설명의 자료도 들어있지만 내신 기출에서 나오는 어떤 2차 함수 이런 문항은 보통의 학생들이 한 3분에서 잘한 애들이 3분, 예, 그 다음에 보통의 학생들은 10분 정도 줘도 못 푸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또는 풀어도 틀리거나. 근데 이걸 내신에서는 2분 안에 끝내야 되는 거죠. 근데 심화 개념을 배웠을 때 이제 이걸 1분 안으로 끊을 수가 있고 무엇보다 이 문제들이 계속 형태들이 바뀌게 될 텐데 이 문제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이렇게 분석하면서 풀 수 있도록 수업에 녹여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수업 이후에 야간 클리닉이든 클리닉에서 피드백을 하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업과 이런 피드백을 강조하면서 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내신과 수능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효과적으로 바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토탈 솔루션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을 하고 선배들이 이미 내신 1등급 그리고 수능 100점을 목표로 계속 해마다 해서 이렇게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자체의 목표는 이제 5개념이 없는 완전 학습을 목표로 개념, 심화, 그 다음에 실전적인 문제풀이까지를 이렇게 수업 안에서 최대한 녹여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어머님들 사이의 평이나 이런 걸 들어보시면 제가 조금 약간 건조합니다. 농담이 사실 없어요. 근데 그 4시간을 최대한 수업과 피드백으로만 꽉 채워가지고 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학생들이 그 수업 안에서 모든 걸 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A부터 Z까지 설명을 다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상위권,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이제 엄선된 컨텐츠, 그 다음에 학교별 내신 대비, 그래서 내신 대비 자료를 학교별로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통된 상위권의 자료 그리고 이제 맞춤형 자료들을 합쳐가지고 학생들의 내신 대비를 최대한 다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내신에서 만나시게 되면 다 학교별 프린트물 변형이나 그런 여러 몇 배수 어떤 실전적인 모의고사들까지 다 이렇게 같이 하고 있으니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 상위권 학생들이랑 소통하면서 다 개별적으로 최대한 꼼꼼하게 관리하고 지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뭐 언제 와가지고 어떻게 하라가 아니라 최대한 여기가 제 전용 강의실인데 예, 이 전용 강의실에서 저희가 이제 좀 한 팀처럼 예, 수업도 하고 여기서 수업 전 4시부터 클리닉이 열립니다. 그래서 4시부터 6시에 여기서 저희 응답을 저랑 부선생님이 같이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 끝나고 나면 바로 돌아가지 않고 예, 하는데 네, 방송에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요 안에서 최대한 같이 소통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저희 커리큘럼으로 그 다음에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중3 여름부터 해서 내년 겨울 방학 때까지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제 그 구수원 대수심화로 저희가 시작을 하고 대수심화를 하면서 공통수학원 수상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수원심화 하면서 공통수학원을 관리를 진행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7월 중순부터 8월까지 해서 수원이 끝나고 나면 뒤에 9월부터 저희가 한글날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거의 예, 해마다 그래서 미적분 1 구수학 2 과정이죠. 구수학 2 과정 심화 과정을 그 다음에 연달아서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공통수학 2 수화 관리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 과정을 이제 메인 과정에서 심화를 하고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나중에 학생들이 기말 내신 대비를 한 다음에 11월 둘째 주 그때부터 다시 재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11월 대개강을 하게 되면 공통수학 1 심화, 공통수학 2 심화, 확률과 통계 개념 플러스 심화, 미적분 2 실력 과정 전체 과정을 이제 정규반에서 거의 다 끝나고 한 과목 정도는 특강으로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2 그 다음에 공통수학 1 심화 과정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개정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학생들이 충실하게 해야 될 수능 교과목 공통수학 1, 2 확률과 통계를 최대한 정규해서 할 거고 미적분 2 실력을 이제 11월 개강에 할지 이후에 할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10월 달에 저희 반이 한번 2달간 운영해 보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저희 최상위권 학생들이랑 상위권 학생들이 했는지를 보고서 이제 최종적으로 11월 달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커리큘럼을 하면서도 앞에 있는 내용이 수능 교과목이기 때문에 계속
대수와 미적분원에 대한 관리, 워크북과 테스트에 대한 부분은 계속 누적해서 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잘 복습하면서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엔 내신 대비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능 교과목이랑 내신 교과목을 충실하게 여기서 한번 다 돌릴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구성이 되고 있고요. 수업에 대한 부분은 7월 17일 날 저희가 개강을 하게 되고, 수토 정규반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수토 정규반에서 저희가 진행이 되고, 나중에 이제 내신 1등급 수능 100점을 목표로 저희가 앞에 말씀드린 개념 심화, 그리고 심화 문제 분석, 그리고 내신 기출 분석을 주쪽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념 심화에 치중하고 내신 기출과 모의 기출 중에 최근 그리고 중요한 문제들을 위주로 분석하는 수업이 될 거고요. 수상 공통수학원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한 주 매주 토요일마다 내신 기출을 통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올라가면 이러한 느낌으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매주 워크북이 한 단원씩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수상 공통수학원은 이렇게 관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입반 테스트를 저번 달에도 보셨고 했는데, 대수랑 미적분 원 학생들이 시간이 좀 빠듯하기 때문에 이 두 과목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예, 어려워했는데 일단은 저희 반뿐만 아니라 저 다른 학생들까지도 다 이렇게 학생들의 어떤 성적이 분포가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내신에서 만날 수 있는 문항들을 구성해서 이렇게 했고요. 작년보다는 좀 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또 테스트 관련해서 따로 한번 문의를 주시고요. 이번 다음 주에 제가 알기로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혹시 저번에 떨어지셨던 분들은 한 번 더 하셔가지고 혹시 만약에 또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교재는 자체 교재로 다 구성이 돼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어떤 내신 기출 문항이 있으면 모의 기출이나 여러 형태에서 시험과 워크북으로 계속 여러 번 반복 심화, 변형된 문제들을 만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상위권을 위한 관리라고 했는데, 최대한 제가 학생들을, 저희 반이 50명이 정원인데 그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최대한 다 아까처럼 피드백을 합니다. 시험을 치고 나면 거의 다 피드백을 다 일일이 돌고, 이번에 못했던 친구들은 다음번에 또 먼저 돌고, 그렇게 해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랑 그 다음에 이제 부선생님이 같이 이제 학생들을 밀착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라이브 수업이나 복습 동영상, 온라인으로 질의응답하는 거, 개인별 오답, 뭐 서술형 첨삭, 성적표 관리, 뭐 이런 것들은 다 하고 있으니까 생각을 웬만한 모든 다른 데서 하고 있으면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뭐 빠뜨리면서 하지 않는 그런 수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나중에 뭐 성적표는 또 받아보실 테니까 시기별로, 그리고 다른 상위권들이 어느 정도의 오답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애들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좀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서술형에 대한 첨삭, 그 다음에 그러한 부분들을 다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시간표로는 저희가 이렇습니다. 이제 수토 저녁에 저희가 열고 이제 조금 위에 앞에 2시간, 뒤에 1시간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번 여름 방학에는 제가 화목 낮 시간에 직접 클리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한번 쭉 제 수업에 대해서 일단 처음 들으신 분이 있으셨기 때문에 다 설명을 드렸는데, 학생들이 이번 여름 방학에 이제 밀도 있게 이 시기를 보내면서 학생들이 지금 시기에는 안정된 성과들이 이렇게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혹시 수업에 대한 커리큘럼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또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또 상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 또 다음 설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